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두 번째 해보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제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오늘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으신 것 같이 경북 구미에서 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GG 경기에서는 인스파이어 캡틴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영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 볼 주제는 교실에서 구글 익스페디션이라는 앱 사용을 이 앱에 대한 특징을 잘 살려서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과 수업 사례,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과 소프트웨어 교육 중에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저희 지금 주간에서도 많은 주제로, 공통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능을 학생들이 로봇 활용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 한 40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바로바로 읽어보고, 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은 상품, 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상품과 우리 GG 경기, GG 에이펙에서 준비해 준 상품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 만 14년, 이제 15년 차이고요. 현재 저는 경북에 있는 미래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구미 봉곡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학교에서 조금 중심을 두면서 담당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학년별로 어떻게 좀 담아서 학생들이 좀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쓴 책이 총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본다는 거죠. 학생들이 배울 때 직접 체험해 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데 그 방식을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수업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짜고 있습니다. 곧 여기 교과서 속 신나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책이 12월 중순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오면 또 온라인에서 한번 연수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익스페디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사례 나누어 보고, 직접 손으로 어떻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생활을 해보고 여행을 다녀보고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매일매일을 여행하듯이 산다면 정말 즐겁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여행들이 취소가 되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원하는 곳이 있다면, 여행을, 지금 당장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한번 댓글에 반응을 보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베트남, 아버지께서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갔다 온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못 가봐서 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갔으면 되게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많이 후회가 되고, 베트남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가보고 싶다. 베트남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죠. 터키. 저도 터키도 꼭 가보고 싶어요. 터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문화가 섞여 있는 곳. 저도 터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는 했지만 지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서울을 자주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서울에 가면 정말 꼭 가는 곳이 경복궁입니다.
지금은 경복궁 갈 수가 없죠. 서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복궁을 집에서도 이렇게 360도 VR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보르네오라는 섬에 있는 열대 우림의 다양한 나무 종류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캐나다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엄청나게, 거의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오래된 자연 환경이 느껴집니다. 하와이, 저도 미국 하와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어야 하는데, 네.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죠. 다이빙 자격이 있거나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암초 지역으로 다양한 산호초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참 갈 수 없지만 이 앱을 통해서는 저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소를 지구 바깥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보이는 곳이 암초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장면을 직접 보기는 힘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장면은 지구에서 시선을 돌려서 지구 반대쪽으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옮기면 이렇게 은하수도 보이고 달의 표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내가 상상하는 곳으로 당장 이동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앱이 구글 익스페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앱들에 대한 장소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이나 아니면 가깝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앱을 이용한다면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다양한 교과의 여러 주제들을 접목해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주제로, 어떤 교과에다가 어떤 주제로 선생님들의 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없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앱을 운영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생각이 매우 궁금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앱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되게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앱 중에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라이브 시청하시거나 녹화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마트폰을 열으셔서 구글 플레이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는 대로 익스페디션스라고 검색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앱을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앱을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선생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나 또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 앱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어떻게 투어를 할 수 있는지, 학생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은 스마트폰, 선생님은 태블릿을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연동을 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개의 화면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동일한 익스페디션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해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화면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 투어 검색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위에 보시면 AR, VR, 문화예술, 과학, 풍경, 이렇게 이 메타 코드들을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기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탭을 보시면 불러보기, 라이브러리, 수업, 이렇게 세 가지의 탭이 보이고요. 저장한 것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다운로드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놓고 감상하실 수가 있는 앱이고요. 지금 이 장면은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랑, 선생님의 태블릿과 학생들의 스마트폰이
같은 와이파이 안에 접속되어 있을 때 투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아래에 있는 수업 탭을 누르시고요. 수업 탭에서 선생님이 지금 스마트폰에 보이는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셔서 다운로드한 걸 가이드하기라고 누르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똑같은 와이파이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핸드폰에 이 가이드를 실례하나요? 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누르면 선생님이 가이드하고 있는 투어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투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누르면 이렇게 대기하라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화면에는 이 선택한 컨텐츠의 시작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의 화면이 열리면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화살표로 나타나면서 선생님이 이쪽을 보라고 하고 있어라고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관역처럼, 사격할 때 관역처럼 나타나면 학생들은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선생님이 보라는 장면을 같이 감상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자기 화면에 몇 명이 와서 보고 있는지 이렇게 스마일 모양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실에서 이제 같은 컨텐츠로 가이드를 해서 학생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달, 우주에 관련한, 우주를 나갈 수 없으니까 우주에 대해서 학생들과 여행을 할 때 선생님의 태블릿에 요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보기 기능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기 기능을 누르면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나고요.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는 각 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씬을 올리면 컨텐츠 중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 각 개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각 개체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밀키웨이, 은하수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달을 누르면 달 쪽으로 이동하면서 달을 볼 수 있죠. 손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마치 우주에 서 있는 것처럼 360도 위아래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달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앱이고, 이제 우주에 나가지 않더라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과와 선생님의 수업 주제에 따라서 익스페디션 앱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학생들과 함께 또는 학생들이 원격에 있을 경우에는 각자 그 컨텐츠의 제목을 알려주고 다운로드해서 선생님과 함께 각각 아이들은 집에서 이렇게 탐험을 해볼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수업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익스페디션 앱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사용했던 A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수업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업 사례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 통합교과에서 곤충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한 사례를 익스페디션 앱과 어떻게 섞어서 수업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수업은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던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시골이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도 4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다 보니까 공장지대도 많고 이렇게 논과 밭보다는 막 포장된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곤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미 뭐 그런 거밖에 없죠. 개미나 거미 같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책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곤충들을 왜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을까? 이런 질문. 곤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 그다음에 우리는 왜 곤충이랑 같이 살아야 되지? 곤충이랑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업의 수업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곤충을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곤충을 직접 한번 채집해 보는 겁니다.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곤충들은 어떤 게 있나. 근데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수업을 했을 때. 그래서 교실로 돌아와서 교과서 속에 있는 곤충들은 어떻게 있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그러면 곤충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곤충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니다. 그림책도 읽어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학교에 있는 사육장에 곤충도 키워보고 또는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곤충들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살펴보고 살펴본 곤충들 중에서 좀 특별한 곤충들을 선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곤충 로봇을 창체 시간에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곤충의 특징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델과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곤충들은 왜 우리랑 같이 사는가? 곤충은 왜 소중한지, 곤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이제 러닝 페어를 하면서 수업을 끝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용한 것은 익스페디션 앱에서 벌이라고 하는 컨텐츠인데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었어요. AR과 VR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은 방금 설치했던 익스페디션 앱을 열어서 B라고 검색하면 두 가지의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A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 책상에 벌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상에 이렇게 큰 벌이 소환이 되었어요. 벌에 이렇게 많은 털이 있다니, 그죠? 더듬이랑 다리의 관절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을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 소환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 자, 벌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R 컨텐츠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컨텐츠를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마 컨텐츠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학교에서 가지고 계시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익스페디션 앱을 깔고요. 그리고 그 같은 와이파이 망이라면 선생님의 태블릿에만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도 학생들은 같은 와이파이 망에만 있다면 선생님의 가이드를 따라 들어와서 그 컨텐츠를 동시에 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익스페디션의 장점이라고 하면 벌을 선생님 관찰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벌을 관찰한다. 이 벌이 엄청 빠르게 정말 조그만 애가 엄청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관찰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관찰하지 못한다면 얘를 마취시키거나 기절시켜야 하는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생명 존중 교육에서 약간 실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거부감 없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을 그대로 실사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저도 봤을 때 되게 징그러웠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콘텐츠를 좀 덜 혐오스럽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VR 콘텐츠는 요렇게 저희가 벌들이 사는 그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들 학생 데리고 여기에 간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벌에 쏘이면 엄청난 그 아이들이 다치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을 수업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 VR 콘텐츠를 이용하면 아이들과 함께 벌이 사는 생태계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벌집은 어떻게 되어 있고 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VR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특히 벌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주 좋아서 이 콘텐츠를 이용을 했어요. 특히 그냥 벌에 대한 생태계나 벌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 안에는 벌과 인간의 그런 의존성, 상호적으로 어떻게 벌과 어떻게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마지막에 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건물들에는 저렇게 작게 화단을 모든 그 창문 바깥에 저런 식으로 화초를 두고 화단을 설치해 두고 있는 장면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왜 벌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왜 우리가 벌들이 사는 저런 호텔들을 우리 마을 안에 유지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실에 벌 AR 콘텐츠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벌 AR 콘텐츠가 되게 재미있게 벌을 한번 불러 들이면 그 정해진 방향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쪽을 보려면 태블릿을 들고 반대쪽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배 아래쪽을 보려면 태블릿을 들고 누워야 돼요. 밑을 보려면 누워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AR 콘텐츠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R뿐만 아니라 VR에서 관찰하면서 아이들하고 배웠던 내용이 벌은 꽃을 향해서 날아가고 꽃을 발견하면 꽃에 앉아서 꿀을 가지고 다시 벌집으로 돌아오고 그때 벌의 몸에는 꽃가루가 묻어서 꽃들끼리 꽃가루가 서로 전달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벌은 꽃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벌들에게 춤을 추면서 꽃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독특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꽃과 벌 모델링을 로봇으로 표현을 해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직접 모델을 만들면서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더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벌이 만들어져 있고 꽃 위에 벌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은 꿀을 찾기 위해서 아까 그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 꽃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 다음에 꽃을 찾으면 그 위에 앉는다. 그 다음에 앉아서 꿀을 얻은 동시에 몸에 꽃가루가 묻는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다른 꽃으로 반복해서 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벌들은 꽃 위에 올라와서 팔자로 춤을 추면서 다른 벌에게 위치를 안내한다. 이러한 알게 된 벌의 행동 패턴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이 꽃과 수분, 벌과 꽃이라는 모델에 프로그래밍을 넣어서 표현해 보게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위에 섰죠. 그리고 춤을 춥니다. 이 친구는 이제 똑바로 도는 게 재미없어서 거꾸로 돌게 자기 생각대로 또 코딩을 바꿔서 하는 것을 제가 녹화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배웠던 것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과 관련된 로봇들이 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꽃과
벌 말고도 다른 로봇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들이 사마귀 로봇, 그 세 번째 있는 게 애벌레 로봇, 그 다음에 반딧불 로봇이거든요. 애벌레가 어떻게 기어가는지 선생님들 관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벌레는 뒤에 몸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지면서 뒤에 몸은 붙어 있고 앞에 부분이 밀리면서 땅에 닿고 다시 뒷몸이 따라오면서 이동을 하죠. 그걸 로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원래 사마귀 로봇은 그냥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곤충을 잡고 입으로 가져오는 로봇이었는데, 아이들이 센서를 달아서 사마귀 머리 앞에 뭐가 오면 손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걸어서 코딩을 바꿨고요. 꽃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벌과 꽃은. 그 다음에 애벌레와 반딧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했을 때 애벌레의 움직임이 조금 느리네요. 제 컴퓨터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옵니다. 자, 애벌레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누가 나타나면 센서에 감지가 되면 시작을 하고 앞부분을 밀고 뒷부분이 따라오죠. 옆에 있는 반딧불이는 기울기에 따라서 꼬리에 있는 불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깜빡이게 하는 알고리즘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깜빡인다는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표현하게 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깜빡인다는 건 빛이 있다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깜빡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깜빡이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쉽게 구현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네. 10분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이 나비를 만들고 각자 자기 나비의 날개를 꾸며서 동시에, 이거는 사진으로 들어와 있네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나비가 이렇게 팔랑거리는 모습이고요. 앉으면 날개가 멈추고 땅과 떨어지면 날개가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아이들이 곤충을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냥 익스페디션을 사용해서 관찰하고 탐험하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해서 표현하고가 끝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곤충의 특징도 찾아보고, 그럼 곤충이랑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곤충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활과 연결 지어 보는 거죠. 그래서 곤충들은 왜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지, 환경과 문제를 연결 지어서 나의 생활 속에 환경의 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곤충들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해봤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밤에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가운데 다이아몬드 안에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앞으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과자 3번 먹을 거 1번만 먹을게요. 이렇게 자신의 소감을 적는 2학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과자 가끔 먹기, 휴지 조금만 쓰기, 필요한 것만 사기,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환경 교육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빠르게 진행할게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실제로 수업에 도입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연말까지 또는 내년에 전담을 하면서 많이 연구해 놓은 것을 하나씩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계신 곳도 아마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밤 구미위 예상 기온은 2도이며 하늘이 맑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기온은 3도이며 하늘이 맑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인공지능이 제 음성을 인식해서 정보를 줍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업실 조명 켜줘. 자,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 조명도 음성으로 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인공지능을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스마트폰 안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다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다 들어있죠.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아직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교육, 또는 방금 제가 했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직접 실생활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요런 교육들. 그다음에 곧 보여드릴 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직접 머신러닝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가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실제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그냥 회원 가입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만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로 집에서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4가지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요 4가지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넣어서 이용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방금 제가 했는 것처럼 집에 왔을 때 어두워 불을 켜줘, 더워 선풍기 켜줘 할 때 그런 내 음성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각각의 레이블에 넣어주는 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해보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적절한 데이터가 적절한 레이블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작동을 하는구나를 만들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램프를 켜려면 한국말로 어떠한 텍스트를 이 레이블 안에 넣어줘야 얘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불을 켜려면 어둡다 라는 말이 나오면 불을 켜야겠죠. 불 켜줘, 불 켜, 안 보여, 뭐 이런 말들이 이 데이터에 한글로 들어가면 이 레이블은 불을 켜야 하는 레이블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입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해보면서 아이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여러 번 해보면서 레이블 안에 한국말로 된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머신러닝 포 키즈에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이용해서 레고 로봇을 함께 섞어서 실제 장치가 음성에서 인공지능으로 판단이 되고 알고리즘으로 와서 작동시키는 것까지의 순서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을 하면 AI는 제가 말한 말을 이 말을 인식을 합니다. 한국말 인식을 해서 이거를 글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는 건 인공지능이 해주죠. 그 다음에 글자로 바뀐 게 머신러닝 포 키즈로 넘어가서 이 글자는 어떤 레이블에 들어와야 되는 글자인가를 인공지능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된,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전등을 켜라 라는 레이블이라면 전등을 켜라는 판단을 스크래치 3.0에 전달을 하죠. 그러면 전등을 켜라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크래치에서는 장치로 신호를 보내고 그 장치를 받은 레고 로봇은 전등을 켜라는 신호에 따라 램프가 켜지는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고요. 한국말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일단 해놨고요. 이 사이트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세 개까지만 저장을 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스마트 클래스룸이라는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레이블을 4개를 만들었어요. 그 레이블 안에 한국말 텍스트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공부를 시킵니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누르면 제가 넣어놓은 레이블 안의 데이터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자, 훈련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이 사이트에서 한번 훈련시켜 놓으면 그 훈련된 내용이 딱 24시간만 지속이 됩니다. 내일 들어오거나 뭐 일주일 후에 들어오면 다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훈련 중입니다. 몇 초가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싶어요. 근데 뭐 선풍기 켜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더워라고 한번 명령을 음성으로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더워라고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팬 온이라는 레이블로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턴 온이라는 명령어를 스크래치 3.0에 보내고 그 턴온이라는 명령어가 스크래치에서 레고 장치로 다시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기로 가서 제가 원래 있던 템플릿에 레고 스크래치 명령을 살짝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들기 스크래치 3.0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에서 원래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리즘을 짤 필요 없이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템플릿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한국말로 적혀 있죠.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는 스마트 교실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했고요. 제가 코딩해 놓은 파일을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업로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알고리즘 순서대로 스크래치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한번 실제로 운영을 해 볼게요. 자, 요게 레고고요. 요 레고 로봇 제가 만든 레고 위드를 이용해서 만든 선풍기와 램프 장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워. 연결이 안 됐어요. 한번 다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래돼서 연결이 끊어졌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로봇에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중 연결이 됐죠. 다시 스크래치 3.0으로 돌아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추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두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 꺼줘. 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것을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알고리즘 상에 집어넣고 스크래치에서 실제 장치를 다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화면에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직접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등을 뒤에 있는 조명을 켜거나 스피커에다가 물어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그런 학습을 실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인공지능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일단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떠한 이런 생각의 흐름이나 표현의 흐름들을 알고리즘을 차근차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할 때는 레이블을 구성할 때 아주 적절한 데이터들이 그 레이블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 선풍기나 인공지능 램프를 만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 딱 43분, 3분 정도 넘어섰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재미있도록 수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미있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공부는 재미있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채팅창에 다양하게 댓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 페이스북 아이디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나 글들에 댓글 다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온라인상에서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